나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첫날 학급을 배정받고 선생님의 소개 말씀을 드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이 경계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설레임보단 마치 서로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모습이었다. 초등학생 티가 물씬 나는 친구들 사이로 나름 어른의 모습과 가까운 각진 얼굴의 친구가 보인다. 저 친구의 전투력이 가장 강할 듯하다. 엄마가 3년이나 입는다고 일부러 큰 사이즈로 맞춰준 교복을 입은 친구는 전투력이 약해 보인다. 엄마 말씀을 잘 듣는 녀석은 남의 말도 잘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학 후 두어 달이 지났을 때 학급의 서열은 확실해졌다. 첫날 측정했던 전투력 순위와 대동소이하게 계급이 형성되었다. 어른의 모습과 가까웠던 각진 얼굴의 친구를 중심으로 지배 계급이 만들어졌고, 나같이 적당한 눈치를 가지고 말을 아끼는 애들이 모여 평범한 일반 백성의 계급을 형성했다.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듣게 생긴 몇몇 녀석들은 예상한 대로 지배 계급의 말을 잘 듣는 노예 계급이 되었다. 나같이 평범한 일반 백성들은 지배 계급을 동경했고, 노예 계급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색깔을 없앴다. 이것은 어른들이 정해주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본능에 기초한 생태계였다. 어른들의 모습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돕는 멋진 사람들인 양 행동한다. 그 모습이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워 보였다. 오히려 숨기지 않고 솔직한 우리들이 더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사춘기가 찾아왔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그 사이 계급 간 이동은 있었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다만 지배계급이 획득한 전리품을 확인할 수 있던 시기였다. 그들의 전리품은 여자였다. 일반 백성이었던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때마다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어른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알고 있던 그 행위를 벌써부터 경험했다. 나는 여자 앞에 서 있을 때 손발이 떨려서 말도 잘 못하는데 그들은 대화를 넘어 금단의 영역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자랑스러운 그 경험은 그 녀석에게 훈장을 달아주었다. 모두의 부러움이 되었고 모두에게 목표를 심어주었다. 나도 반드시 할 것이다. 아마 이때부터 나를 비롯한 모든 남자들의 목표는 여자와의 그 행위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만의 인생 루트를 정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지배계급에 가까워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배계급에 다가가는 방식은 힘이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는 방식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맞춰 매우 다양하다. 누구는 공부를 통한 학력, 누구는 생산활동을 통한 재력, 누구는 외모 등을 통한 매력 등등.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평범한 루트를 택했다.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한 학력을 얻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다. 폐쇄적인 교실 생태계를 벗어나자 넓은 세상이 펼쳐졌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계급의 색깔이 희미했다. 아마 성인을 둘러싼 환경은 같은 계급의 사람끼리 모아둔 넓은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에서 드디어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할 수 있었다. 꿈에 그리던 그 행위를. 처음엔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이 생겼다. 학창시절에 지배계급이 차지했던 화려하고 예쁜 그런 여자와 하고 싶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그녀의 평범함은 점차 불만족을 생산했고 그러다 결국 헤어졌다. 첫 경험을 함께한 평범한 여자와 헤어지고 침울해 있을 무렵 여자는 여자로 잊어야 한다며 친구들이 헌팅 술집에 나를 데려갔다. 그곳은 또 하나의 계급사회였다.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재롱을 피운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여자들은 최상위 포식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남자들은 재롱을 피우고 여자들은 그저 선택한다. 불균형한 수요와 공급은 자연스레 시장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평범한 여자도 이곳에선 귀족과도 같다. 공급 경쟁에서 밀린 내 친구는 자신의 이상형과 한참이나 거리가 먼 여성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다시피 애걸복걸했다. 사회에선 나름 인기가 있던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애초롭기 그지없었다. 한바탕 전투가 끝나고 패배한 우리들은 감자탕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푸념할 뿐이었다. 평범했던 전 여친이 그곳에 갔다면 아마 그녀도 귀족의 지위를 누렸겠지. 학창시절 지배계급들이 차지했던 화려한 여자들, 그런 여자를 차지하려면 전투력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치열하게 살아갔다. 내가 선택한 루트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렇게 30살이 되었을 무렵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나름 괜찮은 직업을 가졌고 결혼할 만큼 뿌듯한 자산을 모았다. 내가 살아온 성과를 공유하며 남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에서 소개시켜주는 여자들은 다양했다. 그중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자가 있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지배계급이 차지했던 화려한 여자. 드디어 그런 여자와 만날 수 있었다.
의외로 사귀는 것은 매우 쉬웠다. 학창시절부터 20대까지 이런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었다. 드디어 그녀와 꿈에 그리던 잠자리를 가졌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를 품고 난 뒤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이 밀려왔다. 레고를 조립하듯 그저 완성된 형태만을 위해 결합하는 느낌이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일까? 그녀에 대한 마음은 깊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나와의 결혼을 원했다. 깊은 관계를 원했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치열하게 살아왔다. 물론 어디서 자랑할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귀감이 될 만큼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녀의 외모는 그녀의 과거를 추측하게 만든다. 못생긴 여자도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밤의 세계를 떠올려본다. 화려한 그녀는 그곳에서 진시황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으리라. 모든 남자들은 고개를 조아렸고 그녀는 선택하고 누렸을 것이다. 문학의 아름다움, 예술의 가치, 삶의 목적에 대한 탐구, 위와 같은 무형의 가치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재산의 축적은 현실을 채워주지만 위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들은 영혼을 채워준다. 하지만 30살인 아름다운 외모의 그녀는 재산도 비물질적 가치들도 모으지 못했다. 아마 그녀에겐 쉬운 난이도로 설정되었던 젊음이라는 시간이 누리고 즐기게만 만들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그녀와의 결혼은 너무나 불공평했다. 그래서 헤어졌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여자도 그 다음도 화려한 외모와 함께 텅 비어 있었다. 다른 난이도로 설정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들과 호환이 안 되는 것일까? 20살 첫 경험을 하게 해준 평범한 외모의 여자친구가 최고의 여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난 20살의 그녀를 이상형으로 삼았다. 이상형의 그녀를 찾아 헤맸다. 무수히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직업, 외모, 다양한 조건의 여자들을 지나쳐왔지만 이상형은 만날 수 없었다.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동경의 대상이었던 화려한 여자들도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한 개만 사줘도 싱그러운 미소를 보여주는 여자, 드라이브하면서 창밖 풍경에 감동하는 여자, 놀이공원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설레하는 여자, 그런 여자는 이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천상의 존재라고 여겨왔던 여자는 날개를 잃고 추락했다. 그렇게 나의 심장은 점점 무뎌져만 갔고 내 나이는 40살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깨달았다. 40살의 나는 텅 비어있다는 것을. 마치 화려한 외모 하지만 30살이었던 그녀들과 매우 닮아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